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교시 1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1번 문제부터 연도가 나와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건 연도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밀포트 나오면 1927년 뭐 이런 건 뭐 몰라도 돼요. 그냥 밀포트 나오면 1927년이다. 사회복지사 명칭을 처음 사용한 건 1983년도다. 이렇게 외우세요. 태아와 여자가 나오면 1921년이다. 전문 요원이 국내 행정기관에 배치된 건 1987년이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오면 답이 4번이겠죠. 이건 뭐 자주 나오는 연도고 문항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연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연도만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는 것도 연도 때문에 더 헷갈려요. 이런 분들은요, 연도 포기하세요. 우리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60점만 넘으면 돼요. 100점 맞으나 60점 맞으나 찌찌뽕 똑같아요. 여러분, 합격증에 점수까지 안 나와요. 그냥 합격증만 나와요. 오히려 60점 맞는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연도에 약한 분들은 그냥 찍자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 맞히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아주 인문학적 쉬운 문제죠. 양자 간의 논쟁에 개입하여 논쟁에 개입했대요. 상호 합의를 얘기해요. 논쟁, 합의, 이건 뭐예요? A하고 B하고 싸웠어요. 서로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합의를 하는 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뭐 TV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조정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뒤에 만나 또 뭐 합의를 도출하고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자. 근데 여기서 잠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걸 숙고라고 그래요. 숙고.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실존주의의 상담 방법이 탈숙고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걸 탈피하라 이거예요.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얘랑 헷갈리겠죠. 중개자는 합의를 도출하는 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중개자는 연결해 주는 사람이고 중재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고 나머지 몰라도 됩니다. 3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인문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맞춰도 벌써 두 문제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로 골치 아플 거 같고 시간 다 잡아먹고 한 문제 갖고 10분 동안 하려면 이거 삑살이에요. 아주 개투레이죠. 시험 보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런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고 외울 분 외우시고 아니면 넘어가고 그냥 찍으시고, 여기도 너무 쉽잖아요. 이건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 신념, 행동 습관, 편견 등의 사회복지 실천에 맡기는, 이거는 뭐 자기 자신의 가치, 이건 자기를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식 똑같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4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기술, 이것도 상식이에요. 우리 면접 기술 기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방어적인 태도할 때는 왜? 그런 거 피해야죠. 너 왜 그따고요? 너 상담받기 싫어? 이러면 안 되죠. 폐쇄형 질문하면 안 되죠. 유도 질문하면 안 되죠. 3중 질문하면 안 되죠. 2중 질문도 안 되죠. 또 사적인 질문 안 되죠. 이 문화가 상식 아니에요. 쉽습니다. 5번 갑니다. 생태도 작성. 생태도 명태도 아니고 동태도 아니고 생태입니다. 생태하면 뭐예요? 자연이죠. 명태, 동태 다 동해바다에 살잖아요. 자연, 생태.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인간을 강조하는 게 생태학적 인문이죠. 용지의 중앙에 가족 또는 클라이언트 체계를 나타내는 원을 그린다. 원을 그리고 중심원 내부에는 클라이언트 또는 동거를, 그렇습니다. 중심원 외부에는 클라이언트 또는 가족 상호정하는 외부 체계. 외부니까 외부죠. 상식이죠. 다 뭐예요? 기억니은 디귿이죠. 자원의 양 자체는 원으로 그리는 게 원 속에 양을 그리는 거니까 자원의 양은 원으로 그려야죠.
관계의 속성은 얼마큼 속성이 연결됐냐? 원이 아니라 선이죠. 그래서 리을 삑사리라고 보고요. 6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면접 기술은 이것도 상식이에요. 인문학 문제예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를 얻었다.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만으로. 왜 치료 효과가 있어요? 말 내뱉으면 시원하니까.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또는 부정적 감정이 문제를 방해되거나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죠. 감정을 해소시킨다. 정답은 환기예요. 우리가 공기가 탁할 때 어떻게 해요? 창문 열어봐, 환기시켜봐 이러죠. 그럼 마음이 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뱉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내뱉는다. 그래서 찌꺼기를 내뱉는다. 이걸 뭐 마음에 환기시킨다. 그래서 환기다. 정화작용이죠. 정화작용. 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정화작용. 뭐 또는 카타르시스 이런 내용까지도 뭐 연결되겠죠. 하여튼 뭐 정화작용, 찌꺼기를 버리는 거다, 환기시킨다라고 보고요.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은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해석은 상담사 전문가가 다른 의미나 또는 관련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의미 또는 관련성에 대한 얘기들을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해석이에요. 직면은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반영은 해석하고 비슷하지만 반영은 뭐냐면요. 참신한 말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참신한 말로 멋지네요, 맛있네요 그러면 델리샤우스,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참신한 말로,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참신한 말로 해주는 건 반영이고, 다른 의미와 관계성을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해석입니다. 제보적은요,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걸 제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천국, 제보정. 7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복사의 자질은 이것도 뭐 인문학 문제예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잘 관찰, 경청, 또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예민하게 보는 거죠. 예민하게 다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봐요? 민감하게 보는 거죠. 다 관찰하는 거니까요. 민감하게 관찰하고 경청하고 언어 표현도 하고 비언어 표현도 다 관찰하자. 민감하게 민감성은 그냥 세세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세하게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이것도 또 인문학 문제예요. 자손조직협회 나오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하고 대비돼요? 인보관하고 대비돼요. 인보관 찾으면 돼요. 여기서 인보관 나오면 뭐예요? 거주죠. 3R. 기본적으로 이런 건 0.5초에 맞춰야 돼요. 이거 읽고 또 헷갈리고 이런 문제 갖고 1분 허비하면요. 이런 거 공부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문제,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1분에 읽고 마킹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서 탁 보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읽고 또 읽고. 만약에 시험을 하루 종일 본다. 알아서 그냥 하루 종일 본다 하면 합격자 무작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국대 수행 검사예요. 그럼 문제를 딱 보고 답이 나와야 돼요. 거주 3R이지. 인보관 운동 3R. 레지던트 거주하고, 리서치 연구 조사하고, 리폼 개혁하고, 개혁 연구 거주 나오면 인보관이지 딱 끝.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읽어보고 뭐 또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 좀 뭐 나올 거 있으면 적자생존에 기반한 사회진화론의 구빈의 이론법을 적자생존에 기반으로 한 사회진화론을 기반으로 했다. 뭐 이런 문항 한 줄 더 외우시면 즐겁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9번 갑니다. 나머지 또 볼 거 없는데 또 끝까지 이것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껄쩍지근하거든요. 찝찝하거든요. 이 불신족이에요. 나오면 어떡하나. 안 나와요. 교수님 저는 그게 안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격 고쳐야 돼요. 9번 먼저 갑니다. 이것도 상식이죠.
인문학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강의 듣고 합격 선물 보면 100% 합격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너무 세세하게 이론서 한 줄 한 줄 파고드는 사람 반드시 불합격돼요. 왜? 시간 오래 걸리죠. 한 과목 끝나면 외웠던 거 다 까먹죠. 지네처럼 다 얽혀버려요. 그러니까 포인트 잡는 겁니다. 개인주의인 거 아닌 건 뭐예요? 개별화 나왔네요. 개인 나왔네요. 개인이가 최소한이죠. 사회적 책임중시.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예요. 사회적 책임중시는 공공주의죠. 이건 인문학이잖아요. 그럼 리을 빼면 답이 뭐예요? 디귿이다. 척 보면 압니다. 이런 문제 갖고 오래 끌면 안 돼요. 쉽게 가세요. 10번 문제 가보시죠. 거시 수준, 이것도 상식이에요. 거시 나오면 반대가 뭘 것 같아요? 미시죠. 그럼 미시 작은 거 찾으면 돼요. 소집단이네요. 소집단 미시죠. 답 2번. 끝. 이렇게 팍팍 치고 들어와요. 나머지 다 큰 덩어리입니다. 11번 갑니다. 볼 것도 없어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것도 상식이에요. 대화, 뭐 아주 징그럽게 강조했어요. 대화, 발견, 발전 단계에 나온 뭐요? 이거 나와도 인파이트 못 듣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음 중, 설명 중, 인파이트 설명 중 틀린 것은 발견, 대화, 발전을 한다. 뭐 이런 순서, 이 순서 외우겠죠. 이거 외우는 사람 다 맞추죠. 인파원트 모델의 첫째는 뭐냐면요. 문제가 외부에 있다. 그래서 문제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사회 제도를 개선해서 클라이언트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1번, 문제가 외부에 있다. 또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도와주냐? 사회 제도를 개선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수록 해주는 게 인파, 파워를 만들어주는 게, 클라이언트에게 파워를 만들어주는 게 인파워먼트 모델이다. 이 문항 나왔고, 이런 내용 몰라도 얘 나오면 인파워먼트 모델이다. 답을 맞출 수 있겠고요. 비장애인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취약한 권리에 주목하였다. 취약한 권리, 문제가 외부에 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협력하였다. 도와준다.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개선한다. 사회제도 개선 다 나왔죠. 그래서 이 포인트만 잡으면요, 인파워먼트 끝. 아주 좋아. 공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거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나 미치도록 재밌어. 이런 느낌이 올라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12번 가보시죠. 통합적 조건, 이것도 상식이죠. 국어 문제예요.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억울해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통합적 조건, 옳지 않은 거. 통합적 조건은 뭐예요? 통합한 거예요. 국어 그대로. 근데 통합이 분화됐대. 분화는 통합의 반대말이죠. 분화는 아니지. 5번. 너무 쉽잖아요. 나머지 끝. 13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분류의 연결. 이것도 뭐 상식이죠. 1차 현장 직접, 2차 현장 병원, 발달장애 지원센터 이용하는 거죠. 노인보호 전문기관,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건 이용시설이에요. 이용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아프면 갔다가, 안 아프면 집에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이용시설이에요. 생활시설은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죠. 보호 전문기관은요, 일시적으로 보다. 낮에 잠깐 보호, 하루 잠깐 보호. 이건 이용시설이에요. 생활시설이 아니라. 답 딱 나왔죠. 상식입니다. 14번 갑니다. 콤튼과 갤러웨이,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콤튼과 갤러웨이, 또 COMPTO한 아주 게토레이 앤드 조진스키, 이런 거 외우는 사람 반드시 떨어져요. 그냥 지가 다 써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사회복지청 구성 중 사회복지협회가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협회는 전문적인 협회 아니에요. 전문가 기관 아니에요. 당연히 전문가 체계다. 상식이죠. 이런 건 뭐예요? 몰라도 돼요. 15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키워드가 전문적 관계입니다. 이것도 인문학 문제예요. 정답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일방적 관계는 아니죠. 아무리 전문적 관계라도 클라이언트와 상담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겠죠. 일방적 관계가 아니다. 이것도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문항들은 좀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의 바탕을 둔 권위를 가진다.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전문가죠. 근데 여기서 살짝 말장난을 하면 권위주의를 갖는다 이러면 삑살이에요. 권위주의는 갑질이에요. 권위주의는 아니고 권위를 갖는다라고 보고요. 전문적 관계에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시간 제한적 특징이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 우리 어디 카페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상담 끝나면 노래방 갈까요? 이건 전문적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시간 제약적 특징이다라고 해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16번 가보시죠. 비슷하게 관계의 원칙 중에서 의도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비스텍 나오니까 또 커피 한 잔에 비스켓이 먹고 싶네요. 이런 거 영어 외우면 진짜 조진스키예요. 지들이 다 써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 문항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에 있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아니면 같은 의미가 있으면 그게 답이고 그것을 찌찌뽕하는 기술이 합격의 씨름길입니다. 감정 표현 나왔잖아요. 답 찌찌뽕 얼마나 쉬워요. 국어 문제죠. 한글만 읽어도 맞을 수 있네요. 이런 걸 틀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공부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세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너무 많이 공부하면 10년 동안 공부해도 책 다 외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못 잡으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있어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거 뭐예요? 수용해 주는 거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방안들의 장단점을 설명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한다. 자기 결정이죠. 국어 문제라니까요.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가 공감을 받고 싶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서죠, 정서. 근데 공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죠. 통제된 정서적을 관여해서 받아주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생각과 느낀 개인적 경험을 영한다. 이건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이죠.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정말 땡 잡았습니다. 17번으로 가보시죠.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사려관리의 개의 원칙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주로 완벽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이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잔다르크, 잔머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고득점을 맞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거 많이 보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여기인데 핵심 포인트 플러스 이만큼 다 보는 거예요. 이건 헛발질이에요. 소모적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유의하기과죠. 나 공부 많이 했어. 합격할 거야. 이거 다 게이토레이, 조진스키, 쓸데없는 거, 헛발질, 2단, 옆차기 다 이런 거예요. 핵심만 잡으면 돼요. 장기적으로 뭐예요? 지속적으로 한 거죠. 지속성, 그거 얼마나 쉬워요. 18번. 교수님, 저는 체계성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니까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 들으세요. 18번 합니다. 원조관계의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관한 내용도 옳은 것은 이것도 상식이에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법정으로부터 정보 공개 명령을 법적으로 공개 명령을 받았으면 정보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죠. 왜? 법적으로 정보 공개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상식이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으면 패치거도 보지 마세요. 보고 싶어요. 혀를 깨무세요. 19번 갑니다. 자료 수집 이것도 상식입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출처 이런 거 나오면 해당하는 것은 이 주어가 좋은 거면 좋은 것이면 좋은 게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답이 아니에요. 진술하고 경험하고 결과하고 다 좋은 거죠. 모두 답이다. 여기다가 이제 뭐 떡볶이를 질질질 흘리면서 떡볶이를 먹는다.
이런 거 나오면 아니겠죠. 이건 뭐 상식 인문학 문제입니다. 20번 갑니다. 레비가 제시한 사회복지사. 이거 레비도도 맞출 수 있어요. 레비 하면 우리 이건 기본적으로 많이 외웠죠. 뭐 결과 우선이 있고요. 수단 우선이 있고요. 사람 우선이 있다. 그럼 결과 우선은 뭐냐면요. 기회가 똑같아야 결과도 똑같죠. 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럼 결과가 달라지겠죠. 기회가 똑같아야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 우선 나오면 무조건 기회자 찾으면 돼요. 기회. 그럼 기회 나오면 뭐예요? 기회 나왔네요. 답 4번. 얼마나 쉬워요. 척 보면 N입니다. 4번 찍고 0.5초면 끝나요.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거. 인간 존엄성. 이게 사람이네요. 또 개별성. 이것도 사람에 대한 개별성이니까요. 2번, 3번은 사람 우선이죠. 수단 우선이라는 것은 기법이라고도 하면 돼요. 기법. 자기 결정을 기법을 사용했죠. 비심판적 기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보통 이제 비슷하게 원리를 보게 되면 수단 원칙이 많습니다. 21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한 개만 옳으네요. 일반화란 클라이언트 혼자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혼자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반화인 거죠. 릴은 맞고요. 재보증은 앞에 설명했죠. 재보증은 뭐예요? 믿음 천국 불신죠. 강의만 들으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입니다. 확인시켜주는 게 재보증이에요. 교수님, 강의 듣고 합격설문 보면 진짜 합격인가요? 당연히 합격이에요. 수석될까 봐 걱정돼요. 자신감 뿜뿜. 이게 재보증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행함으로써 수정해줬대요.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대요. 이거는 재명명이에요. 재명명 또는 재구조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건 구조를 새로 한 거죠. 그래서 수정해주고 변화시킨 건 재명명, 재보증은 확신을 주는 거다. 모델링은 실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행한다. 직접 관찰하기도 하고요. 간접 관찰, 뭐 독서나 여행을 통해서 간접 관찰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격려 기법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행동의 변화를 장애가 타인에게 위협이 될 때 이를 인식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인지, DGR, 대가리에 심어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항상 기도하고. 이건 직면이에요. 격려는 말 그대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다. 22번 갑니다. 사료관리 등장 배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사료관리는 내담자 사료관리를 해서 뭐 객관화 시키는 거죠. 뭐 일반화 시키는 거죠. 또 자료 수집이죠.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상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과목이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론이에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되는 거다. 정답 5번이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요거 하나 외우세요. 복지비용 절감에 관한 것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은 발전시키는 거고요. 지향은 정지하는 거예요. 지향 아니에요. 지향입니다. 시험 문제 살짝 바꿀 수 있어요. 응용 문제로.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분명히 책에서 봤는데 헷갈려. 이런 분들은요.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래요. 복지비용 절감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비용 저효율을 지향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요. 말장난이에요. 그 피해가야 돼요. 저비용 고효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체크하고 요거 하나 체크하면 22번 끝났습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공부가 아니에요. 게임이에요. 게임하는 것처럼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합격하십시오. 23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간접적 개입에 이거는 조금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응용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간접적 개입은요. 프로그램 자원 계획 및 개발 여기 나왔죠. 개발 또는 어떨 때는 뭐 계획 및
프로그램 계획도 맞는 거예요. 프로그램 계획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또는 뭐 자원 계획, 자원 개발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서비스 조정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환경 조작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옹호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간접 기술이다. 그래서 요건 다 버리고요. 그래서 간접 기술,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서비스 조정, 환경 조작, 옹호 이렇게 외우십시오. 23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례 관리는 이거는 뭐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는 감사히 받고 빨리 체크하는 겁니다. 쭉 보면요. 계획 수정 여부 논의, 클라이언트 욕구 변화 검토 나오네요. 검토를 뭐라고 그래요? 점검이라고 하죠. 끝. 25번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 다 읽지 마세요. 클라이언트 욕구 검토, 검토가 점검이지 1번 끝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얘는 버리고요. 25번 갑니다. 사례 관리자 역할과 그 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이것도 앞에 문제 제가 해결했어요. 포인트만 잡으면 겁나게 쉬워요. 협상과 사례 회의를 통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형의 재정 원자를 연결하였다. 연결한 걸 뭐라고 했어요? 연결한 중개하였다. 그래서 중개자죠, 중개자. 앞에 설명했죠, 문제 할 때. 연결 나오면 중개자다. 그러면 답이 3번이죠. 답 찾는 게임입니다. 답 찾으면 3번 체크하고, 또 읽어보고, 영어 스펠링 읽어보고, 5분 지나고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초정자, 사례를 통해서 토큰의 서비스를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옹호자, 사례 관리에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소변이 아니라 대변이에요. 사례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평가하였다. 계획했다. 계획의 기획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본 나왔던 문항들이 또 나오고 그 주변 언저리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언저리 문제들은 제가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또 해드리지 않습니까? 언저리 문제가 나오면 이걸로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뭐 여기다 환경 조작 이런 거 하나 넣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설명 부분만 들으시면 여러분 무조건 패치겨도 60점만 넘고요. 제가 정말 주옥 같은 문항으로 만든 합격 선물 보시면요. 합격 선물에서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합격 선물 보시면요. 사실 100점 맞을까 봐 겁나요. 100점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대충 보더라도 패치겨도 80점 이상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요. 합격 선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이번 연도가 쉽게가 출제됐다 과목이. 그러면 다음 연도에서는 어렵게 출제가 돼요. 갑자기 또 불안이 찾아오네요. 어렵게 출제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문제 보니까 이 정도 문항이면 합격인데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문항도 제가 합격 선물에 모든 문항, 어렵게 출제되시는 문항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와 합격 선물만 보시면 폐지교도 80점은 넘는다. 이런 자신감 뿜뿜으로 아주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26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지식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이런 지식 유용 나오면 또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석하면 이런 거 미쳐버려요. 분석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포인트 잡으면 돼요. 실천 지혜다. 실천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 통찰력, 깨달음, 이런 지혜예요. 이런 거는 실천 지혜는 직관적, 또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암묵적 지식, 지혜. 이런 거는 구조화 시킬 수가 없죠. 내 생각, 통찰력,
깨달음 이런 것도 어떻게 구조화시켜요? 구조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비구조화시키는 거죠. 통찰력을 어떻게 구조화시켜요? 그래서 구조화가 아니다. 답 찾아내고요. 이론은 가설과 개념의 당연히 이론이죠. 관점, 주관적 인식 차이, 관점이죠. 패러다임, 역사적 흐름이죠. 패러다임, 모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구조화가 아니라 비구조화다라고 보고요. 쉽지요. 어렵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27번 갑니다. 위기 개인 모델도 우리 많이 나와요, 시험에. 위기 개인 모델의 순서가 뭐예요? 첫째, 위기 사건이 생기고 위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위기 사건이 있으면 이제 취약 단계로 넘어가고요. 취약 단계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촉발 요인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위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통합한다. 이런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약 단계가 먼저죠. 촉발 요인이 발생 후가 아니라 4번이 삑살이네. 답 찾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다 외웠을 겁니다. 안 외웠거든요. 외우세요.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하고요. 위기 개입 모델은 단기 개입 서비스고요. 위기 이전으로 돌리는 거죠. 27번 끝났습니다. 28번 갑니다. 해결 중심 모델 하면 앞에 설명드렸죠. 해결 중심 모델은 We are the world.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강점 권리다. 강점, 장점 권리다. 그래서 해결, 다 통합적으로 해결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탈이론적이며 그렇죠. 이것도 뭐 통합이란 말, 통합, 통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딱 이론적으로 정해요. 해결 중심은 위아더월도 다 통합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탈이론적이죠. 비규범적이죠. 시험에 이론적이다, 규범적이다 하면 삑살이에요. 해결 중심은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이다. 왜? 위아더월도 다 통합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는데 또 읽는 사람 또 있어요. 이런 것들 뭐 분석하면 이제 지네요, 지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싸 넘어가야지. 이런 분들이 아주 훌륭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제자이기를 바라고요.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29번 갑니다. 인적 오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 보는 날인데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으니까 나는 떨어질 거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의적 해석, 임의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임의적 추론, 똑같은 말입니다. 자의적 해석, 임의적 해석, 임의적 추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 뚱뚱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지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때 내가 전화만 안 받았다면 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 이걸 개인화라고 합니다. 도 아니면 뭐, 이건 이분법이죠. 선택적 유학은요. 선택적 유학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삑사리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명을 수강생이는데 김덕기 교수 스타일은 나하고 안 맞아. 왜 답만 외우라고 그래? 왜 포인트만 잡으라고 그래? 나는 다 알고 싶은데 그런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2명이 우리 카페에 썼어요. 답 이외에 지식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알고 싶어요. 근데 알고 싶은데 왜 자꾸 이선이 알고 싶어요? 노래만 들으라고 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이 2명 남았어요. 강의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것만 보면 불합격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이런 분이 2명 나왔어요. 이런 댓글을 보고 내 강의는 망했어. 나 강의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삑살이에요. 이걸 선택적 유학이라고 그래요. 선택적. 8명이 만족하면 되는 거죠. 뭐. 과잉 일반화는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 한두 명이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인은 다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잉 일반화죠. 30번 갑니다. 인지 행동 모델, 인지 대가리가 나옵니다. 일단 인지, 인식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 나오면 여러분 강점, 자원 또
장점 이런 거 나오면 뭐라겠어요? 해결 중심이죠. 앞에 설명드린 거. 이 포인트만 외우시면 됩니다. 강점, 장점 나오면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인지행동 모델이 아니죠. 나머지는 다 대가리와 관계 있습니다. 31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고. 소고는 뭐예요? 소고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에서 나오는 기법으로서 조작적 조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강화의 강화. 강화물을 주지 않아서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게 소고예요. 부적 처벌은 뭐냐면요. 자극을 주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주지 않아서 바람직한 행동을 감소. 뭐 자극, 예를 들면 용돈을 주지 않아서 너 욕하면 용돈 안 줄 거야?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아서 용돈을 안 줘갖고 욕이 감소했다. 이게 부적 처벌입니다. 그래서 소고는 강화물을 주지 않아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을 소고, 반응이 없어지는 걸 소고로 한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시효는 마찬가지로 뭐 실생활에서 실행하는 거니까. 행동 조서는 작은 단위로 행동을 나누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32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정답 4번이네요. 니은, 티글, 리을, 기억.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인식을 중요시해야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사건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인식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기억이 사건 자체를 중요한다라고 나왔으니까 믹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인식을 중요시한다라고 보고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인파운트 모델은 앞에 설명드렸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원조, 도와주고 옹호해주고 사회제도 개혁해주고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그렇죠. 과제 중심이니까 초점을 둬야겠죠. 인식한 문제에 대해서. 상식입니다. 33번 갑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과 그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 또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왜 그럴까요? 글자 외워서 그래요. 저도 타 강의나 타 교재를 봐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나. 미치고 팔짝 뛰어요. 저는 이런 강의 들으면요. 보통 한 이런 강의 20분, 30분 강의예요. 저는 공황장애 와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포인트를 설명 안 해서 그래요. 포인트. 이거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한글만 알면 다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관계성 질문. 재혼하신 아버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혼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관계성 질문이죠. 국어 문제 아니에요. 처음 상담했을 때 지금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다면 지금은 몇 점일까요? 점수 나오면 뭐요? 척도 질문이죠. 척 봐도 알죠, 척도 질문.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외적으로 물어봤죠. 예외 질문이죠.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대처했나요? 대처 질문이 있죠. 처음 상담을 약속했을 때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처음 약속할 때 상담 전이니까. 상담 전에 하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 상담 전 변화 질문이죠. 그냥 내용에 다 있는 국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십시오. 34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은 이것도 국어예요. 지금까지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쯤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직접 영향적이. 그래서 국어로 인문학으로 접근하십시오. 이런 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던데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35번 갑니다. 정신역동 모델은 뭐예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쭉 보세요. 명료화 없어요. 그럼 리을 픽처리죠. 다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뭐 설명 안 봐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답 찾는 게임이에요. 측면은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와 행동관 불일치를 보일 때 자기 모습을 즉시 돌직구 날리는 거다. 해석, 치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클라이언트의 특징적 생각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한다. 설명해 주는 거, 해석해 준다. 그래서 상담사의 전문가가 다른 의미로서 설명해 주는 거, 해석이죠. 전이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 느꼈던 감정을 치료사에게 재현하는, 옮기는 거 전이죠.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 확장, 오랫동안 심화 확장해서 통합한다. 고기 먹을 때 빨리 먹고 싶다. 그럼 뭐예요? 오리고기 먹으면 돼요. 그냥 바로 구워서 오리구이 먹으면 돼요. 바로 구워서. 근데 오랫동안 맛있게 먹고 싶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리훈제 아니에요. 오리훈제는 오랫동안 미리 예약해야 돼요. 왜? 오랫동안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의 문제를 오랫동안 심화 확장해서 통합하는 것을 오리훈제가 아니라 이제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 이렇게 보시면 답 금방 찾고요. 36번 갑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면접 중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제를 전하려면 뭐예요? 자, 이제 주제 끊는 겁니다. 끊으면,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단 요약하고 넘어가는 거죠. 요약이다. 그래서 전환하고, 목적으로. 전환하려면 갑자기 또 대화를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대화가 이래서 자, 여기까지 이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요약입니다. 37번 갑니다. 가족 개입을 위한 전제조건 인문학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으로 간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가족 문제를 전체적으로 가족 문제는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단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38번 갑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요. 가정 문제는 단선적 아니다. 순환적. 끝. 넘어가자. 이렇게 쉽게 공부하십시오. 38번 갑니다. 다음 가족 사례에 관한 적용된 실천 기법은 저희 딸은 제 말을 안 들어요. 저희 남편이 뭐든 대신 다 해주거든요. 아이는 남편 말만 들어요. 결국 아이 문제에 대해서 부부싸움을 남편이 다 해준다. 분리가 안 돼 있네요. 아버지가 아이를 대신해서 다 해주고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분리해야죠.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만들어야죠. 경계선 만들기 쉽잖아요. 38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뭐냐?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에 문제가 있고 그럼 뭐예요? 알코올 중독 문제에 관여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죠. 40번 갑니다. 가족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가족 경계에 대한 내용은 처음 나온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오답률이 많이 나온다는 건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답은요. 하위체계 경계가 희미한 경우에는 감정의 합일 현장. 감정의 합일이라는 건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됐으니까 쏙 좋지 않은 겁니다. 희미하다는 표현은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다, 희미하다. 세 가지로 분리하면요. 애매하다, 희미하다.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뭐예요? 경직됐다. 아주 나쁜 거예요. 경직됐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두 개는 나쁜 거고 좋은 거는 명확하다. 가족 경계가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건 좋은 거죠. 명확하고 분명하니까 뭐예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가족의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보호 기능이 강화되겠죠. 좋은 거잖아요. 이건 경직된 게 아니라 명확하다라고 나오고요. 지나친 간섭이 증가된다. 간섭이 증가되는 게 합일 현상이거든요. 합일 현상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감정이. 그건 경직된 게 아니라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다. 그래서 애매하다 또는 희미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위체계 경계가 가져가는 의사소통이 감소해요. 의사소통이 감소하고 안 돼요. 이거는 경직된 거죠. 그래서 희미한 게 아니라 경직된 거다. 경직된 거는 의사소통이 감소하는 거다. 경계가 경직된 경우에는 가족 구성 안에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거는 합일, 간섭이 증가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감정이. 이건 뭐예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다. 그래서 요 문항은 포인트마다
애매하다, 경직됐다, 명확하다. 요것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가족의 보호기능 좋은 거는 명확하고 분명하다. 의사소통이 감소됐다. 이거는 경직되다. 나머지는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 갑니다. 가족 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옳으네요. 가족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발견한 것이 당연하다. 가족 상호작용 이용해서 적합한 방법을 제안한다. 당연하다. 가족 사정과 계획 가정은 상호작용 당연하다. 가족이 제시하는 문화는 뭐 당연하다. 순환적이다라고 나왔죠.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 42번 갑니다. 가족 실천 모델과 주요 개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옳지 않은 게. 경험적 가족 모델 나오면 경험적 가족 모델 또는 경험적 가족 치료 같은 말입니다. 누가 나와야 돼요? 사티어가 나와야죠. 사티어가 주장한 건 뭐예요? 가족 모델에서의 유형은 일치형,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런 분 많이 계셔요. 아, 이거는 다 외웠어요. 근데 이게 누구 모델이에요? 모르죠. 이러면 안 돼요. 얘랑 찌찌뽕 시켜야 돼요. 경험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모델, 사티어가 추천했고 일치형,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이다. 그러면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알아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가족 조각이라고 하죠. 아, 가족 조각은 경험적 모델의 기법이구나. 그리고 빙산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 외워두세요. 빙산 기법. 빙산이 있단 말이에요. 빙산이 밑에 호수에 비치고 이런 건 무의식 세계죠. 무의식을 알아본 다음에 빙산이 슬슬 녹는 것처럼 가족의 비난형, 회유형, 초유형들이 슬슬 다 녹아서 일치형으로 간다. 이게 빙산 기법이에요. 그래서 경험적 가족 모델은 가족 조각 빙산 기법이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자기 대상은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대상이 나오니까요. 외연하도 시험에 잘 나오죠. 외연하는 뭐예요? 이야기 치료 기법이에요. 이야기 치료 기법이 외연하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웬의 모델. 보웬 모델은 뭐예요? 탈삼각화, 자아분하다라고 보고요. 많이 다뤘습니다. 구조적 모델에서는 하위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균형 깨트리기 이런 기법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전략적 모델에서는 활류고리 재구성이다. 요거는 여러분들 활류골이 재구성해서 전략적으로 짠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랑 조금 헷갈려요. 근데 뭐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면 헷갈려요. 그냥 활류골이 재구성은 전략적으로 재구성한다. 전략적으로 활류고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 많이 했습니다. 강점 자원이다라고 보고요. 예외 질문 해결이 안 될 때 예외적으로 질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3 갑니다. 집단 대상 실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애매한 문항이에요. 이런 거 또 낚싯줄에 또 꼬이면 안 돼요. 낚싯바늘에 딱 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항 보면 그럴싸해요. 다양한 성원들로부터 새로운 행동 학습을 하면서 정어가 아니라 말장난이에요. 치료 효과를 얻는 거예요. 치료. 내면의 치료가 되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그렇구나 라고 해서 정화 효과가 아니라 치료. 정화 효과는 뭐예요? 앞에 설명드렸어요. 정화, 내면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렇습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해서 쫄딱 망하고 아주 노숙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찌꺼기를 쫙 풀어내는 것, 이걸 환기라고 그래요. 카타르시스라고도 뭐 하는데 하여튼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자기 내면에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는 걸, 이걸 환기 정화 효과라고 합니다. 정화 효과가 아니라 치료 효과입니다. 성원으로부터 새로운 행동을 학습한다. 이건 뭐 모델링이죠. 모델링.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44번 갑니다. 집단을 준비 또는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집단, 좋은 말이 답이겠죠. 집단 성원에 참여 적용, 공공지도에 참여하고
다 좋은 말이잖아요. 딱 봐도 좋은 말이면 다 답이겠죠. 여기다가 떡볶이를 질질 흘리면서 먹기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모두 고시할 때 문제가 좋은 말이면 다 답입니다. 이런 문제 의외로 많습니다. 45번 갑니다. 집단의 성과를 평가.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막판에 하는 거예요. 막판. 그럼 막 옳지 않은 것. 델타의 조사. 조사는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죠. 답이 뭐 국어 문제예요. 조사는 처음 시작할 때 하지 막판에 조사하면 어떡하게요. 델타의 조사는 뭐예요? 델타에 나오면 전문가들에게 우편 나와요. 우편물을 보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편물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델타의 조사, 델타의 기법이죠. 그러니까 조사는 시작하는 단계죠.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46번 갑니다. 사회기술 훈련의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와. 단수 단계입니다. 처음에 시연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극을 한 다음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적용. 평가를 마지막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걸 갖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 단계 외워두시고요. 47번 갑니다. 집단 발달 초기 단계예요. 이것도 국어 문제죠. 모두 고르쇼. 정답 기억이네요. 집단 성원이 신뢰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분위기 조성은 초기 단계에 해당하죠. 집단 성원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구체적인 초기부터 하면 안 되죠. 집단 역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노출한다. 처음부터 자기 노출하면 안 되죠. 부담스럽죠. 집단 성원의 행동과 태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직면도 이것도 처음부터 직면하면 상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상담 초기 단계가 아니라 중기 단계죠. 그래서 작업 단계라고 하죠. 쉽습니다. 48번 가죠. 사회 목표 모델입니다. 사회 목표 모델에 관한 내용들을 해당하지 않은 것은 사회 목표니까 인본주의 이론은 딱 봐도 사회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이론은 사회 목표와는 관계가 없고 주로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런 또 인간 상호작용 이론 이런 거에 관계 있습니다. 사회 목표 모델과 인본주의는 관계가 없다. 끝. 이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 갑니다. 또 이런 거 거꾸로 또 청개구리처럼 사회 목표 모델, 자본 개발의 과제, 민주주의 이런 것도 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회 목표 모델 해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목표는 사회 목표 모델이 아니다. 한 줄만 외우시면 됩니다. 49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록 방법은 이런 것도 상식이에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수단이며 자문의 근거 자료를 이용하고 면담 전개 과정을 적었대. 과정을 적은 게 뭐예요? 과정 기록이죠. 너무 쉽잖아요. 얘는 몰라도 되죠. 50번 갑니다. 또 여기만 보고 또 이 문제 모르는데 하면 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이런 건 거저짓는 문제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단일 차례 설계의 유형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름이와 겨울이가 있다요. 봄하고 가을은 왜 없을까요? 썰렁하죠. 하여튼 여름이하고 겨울이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죠. 두 명이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복수는 뭐예요? 다중기초 설계. 너무 쉽잖아요. 서비스 문제죠. A, B는 뭐예요? 기초선이 있고 개입하고. BAB는 뭐예요? 개입하고 기초선 개입하고. 이런 건 위기 상담할 때 많이 하는 거죠. 급할 때. ABC는 기초선 개입, 그 다음에 다른 거. ABM 기초선 개입, 또 다른 기초선, 또 다시 기초선 개입. ABC는 이건 기초선 개입하고 또 C는 달리 하는 겁니다. 기초선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천 기술이 끝났고요. 강의 들으시면 진짜 공부가 어렵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강의 재밌고 공부 재밌습니다. 합격은 여러분 것이고 자신감 뿜뿜 하십시오. 51번 갑니다. 다음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이런 거 외우지 말라겠죠. 지가 다 써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능 중 무엇에 해당하는 거. 이거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인문학 문제예요. 그냥 국어 문제예요.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 규범 나왔네요. 규범, 법, 정치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사회 통제 기능이죠. 규범 자체가 통제 아니겠습니까? 아주 상식이죠.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52번 가보시죠.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 지역의 복지 이념은 이런 것도 의외로 굉장히 이런 거 나오면 박스형 나오면 막 헷갈리는 분 계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분석하고 겁먹어서 그래요. 핵심 단어만 찾아내면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에 순기능이 있다. 또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참여가 답이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딱 봐도 자유와 권리 등의 순기능 참여해야 일어나죠. 참여해야 의사결정하죠. 참여해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쉽게 넘어가십시오. 탈숙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다 이거예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가볍게 답을 체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강의할 때 잔소리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제가 왜 잔소리 해야 되는지 피가 되고 시험 볼 때는 느낄 겁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보약이 될 수 있는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첫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식 인문학으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 첫 느낌이 답입니다. 첫 느낌 체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 마세요. 세 번째, 고치지 마세요. 대부분 고치는 건요.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세요. 불안하면 자꾸 들여다봐요. 들여다볼수록 자꾸 의심이 생기면 또 답을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느낌이 오는 걸 답을 찍어라. 문제를 잘못 읽을 경우 빼놓고는 고치지 마라. 첫 느낌이 답이다.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53번 갑니다. 한국 지역사회 복지 역사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여러분 외우기 되게 힘들 거예요. 연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사실 틀려져도 괜찮아요. 틀려주는 더 미덕이 있어야죠. 너무 100점 맞으면 재수 없어요. 뭐 공부는 공부니까 옳은 거예요. 지역 자활센터 설치 운영은요. 지역 자활 2007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은 1983년이고요. 희망복지 지원단 이건 많이 나오죠. 2012년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설치 운영은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설치 운영은 1990년대, 1992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도니까 1990년대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사실 이런 건 틀려져야 또 아름다운 또 미덕이 생깁니다. 외우실 분은 외우시든지요. 아니면 이게 답이니까 얘만 외우시든지요. 그리고 주로 나오는 게 얘가 주로 많이 나오죠.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요, 이 문제가 2023년도에 나왔으면 2024년도에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연이어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매 문제를 분석하면 연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볍게 터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년도 문제는 가볍게 터치하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께 팁을 말씀드리고요. 54번 갑니다. 영국국 지역사회 복지 이건 아주 쉬워요. 이건 뭐 인문학 문제죠. 헐하우스 하면 뭐가 나와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헐하우스. 미국의 시카고에 아담스가 1889년에 만들었다.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헐하우스는 미국이지? 라고만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문제가 영국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의 아담스가 1889년에 헐하우스를 건립 기초했다라고 한번 이제 꼭 찍고요. 뭐 영국에서는 1884년 토인비홀, 뭐 그린비스는
지방정부를 강조했죠.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55번 갑니다. 갈등 이론 또 이선희의 갈등 노래가 나오네요. 갈등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이해관계 대립이라는 게 갈등 아니에요. 갈등이 있으니까 대립되겠죠. 국어 문제 아니에요. 정답 5번 아주 쉽게 넘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볼 것도 없습니다. 쭉 읽다가 여러분 진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쭉 읽다가 뭔 말인지 막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대립이 갈등이지. 오케이 정답 5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고 답안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시험장에서 시간 짧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쫓기는 분들은요. 그 다음 문제에 불안해서 또 자꾸 실수해요. 바로 답이 문제는 갈등 대립이지 이렇게 바로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56번 갑니다. 다음 A 지역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 A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서 특정 국적의 외국인 주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건 뭐예요? 다문화가 형성된 거죠. 다문화 환경이 형성된 거예요. 환경 나오면 뭐예요? 생태학이죠. 다문화 환경이 형성됐으면 다문화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는 생태학적이다. 그래서 생태학 이론이다라고 보시고요. 57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권력 의존 이론과 대비되는 게 자원동원 이론이에요. 자원동원 이론은 봉사자 이런 내용이 주체가 되겠죠. 사회복지관의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았다라고 해서 주로 권력 의존의 핵심 포인트는 돈이에요. 돈이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나오니까 돈이구나. 정답 디귿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요령입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서 다양한 장애인 단체가 의사결정을 참여하라. 이건 자원동원이죠. 노인복지관은 은퇴자원제 재능을 위해서 봉사활동, 자원동원, 장애인 단체의 봉사활동 이렇게 장애인 단체 참여,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자원동원 이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58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인문학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의 인식을 회기라 자체가 나쁜 표현 아니에요. 회기라가 아니라 뭐예요? 개별화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게 개별화입니다. 당연히 인정해 줘야죠. 회계화시키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읽으나 마나예요. 그냥 쭉 읽다가 회계화는 아니지. 정답 3번 딱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사회 복지의 원칙, 또 이거 이런 거 외우면요 헛발질이에요. 2단 옆차기 하는 거예요. 회계라는 아니다, 개별화다. 포인트만 잡고요. 59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웨일과 캠벨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은 공통 관심사가 직접 이슈에 대한 정책 행위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는 뭐예요? 순기능이죠. 순기능은 기능이죠.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이구나. 그럼 나머지 읽을 것도 없습니다. 60번 갑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리을이네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직화를 지역사회 개발이니까요. 구성원의 조직화를 주요 실정 가지고 온다. 당연하겠죠.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지역사회 내 집단들의 갈등, 타협, 조정, 법, 규범 이런 거 나오면 사회행동 모델이에요. 옹호와 아주 밀접하죠. 사회행동 모델의 가장 핵심은 옹호예요. 그래서 갈등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변자 역할을 해주고 이런 거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변화 매개체는 공식적 조직과 객관적 자료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변화 매개체는요. 변화 매개체는 소집단,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소집단 체계예요. 그래서 공식적 조직이 아니라 소집단 위주다. 한 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사회계획 모델에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 역할은 협상자, 옹호자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은 누가 해요? 전문가가 하죠. 계획이니까 뭐예요?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전문가, 분석가가 핵심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번 갑니다. 테일러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변화매개 체계 나오고 나면 소집단 체계다라고 한 줄 빡 찍고
소집단이니까 공식적 조직 대가정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 포인트만 잡아내냅니다. 61번 갑니다. 테일러와 로버트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국어예요.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이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도, 역량 강화, 지도로 개발. 이건 뭐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건 치가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사회 개발이죠. 개발. 소발이 아닙니다. 개발. 탁 나왔잖아요. 국어처럼 공부하세요. 계획, 전략 나오고, 연계. 관계망 구축, 관계망이 연계죠.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시민의 권한 강화를 관심 있다. 정치적 역할 다 상식이죠.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의 다음 과업은 재정지원의 집행은 뭐라고 그래요? 실행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읽을 것도 없습니다. 아, 집행 나왔으니까 실행이다. 아주 쉽습니다. 쉽게 접근해야 돼요. 63번 갑니다. 이런 걸 또 숙고 깊이 생각하면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단어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핵심 단어를 잘 찾아야 돼요. 핵심 의미를 잘 찾아요. 그게 답이에요. 집행, 실행, 끝. 너무 쉽지 않습니까? 공부 겁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와, 공부가 저렇게 재미일 수 있나? 진짜 쉬운디? 너무 쉬운디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합격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63번 가보시죠. 지역사회 욕구사전 공부. 이것도 시험에 매번 나와요. 근데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뭐 매번 나와도 기본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지역 주민으로서 설문조사 나오면 설문조사 나오면 뭐예요? 서베이죠. 설문조사 나오면 서베이 기법. 전문가 패널, 전문가 나오면 델타의 기법. 다 읽을 것도 없어요.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해서 자료를 활용했네요. 그러면 사회 자료, 사회 지표 분석. 자료니까요.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모임. 공개 모임 나오면 뭐요? 지역사회 포럼. 포럼이라는 영어 자체가 공개 토론 아니에요. 포럼 나오면 공개 토론.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항입니다. 그러면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왔더라도 기출을 풀어보게 되면 공개 모임, 공개 토론 나오면 포럼이다.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럼 기출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글자만 뭐 다르지. 기출만 보시면 됩니다. 기출 동영상 보시고 또 과목별로 모아놓은 게 파이널이고 기출 보시고 파이널 보시고 합격점을 보시면 100점 맞을 바가 걱정이에요. 100점 맞으면 제가 재수 없다고 했잖아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상담사니까요. 우리 복지사니까요. 그래서 80점만 넘으면 돼요. 80점도 너무 과해요. 한 70점만 맞으면 아주 아름다운 점수입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점수는요. 우리가 합격이 점이 60점이잖아요. 60에 10% 덤. 10% 덤. 10% 덤이면 뭐예요? 6점이죠. 그래서 66점으로 합격하는 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공부하는 분이에요. 6땡! 우리 66점만 맞읍시다.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희망을 가지시고요. 공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6땡! 66점만 맞으면 됩니다. 강의 들으면 66점은 먹고 들어가요. 지역사회 문제를 잘 파악해서 사람들의 대상으로 정보를 확보한다. 정보니까 뭐예요? 정보 전문가 분석, 정보가 뭐예요? 사회 지표가 아니라 정부를 통한 정보 전문가 분석이다. 분석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64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글자 다 외우지 마세요. 설문조사 서베이, 전문가 델타이, 기존 자료 사회지표 분석, 또 공개 모임 지역 포럼, 정보를 활용 정보 전문가 분석. 이렇게 공부하면요 머리가 맑고 밝아요. 공부 기뻐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공부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강의 들으면서 그렇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많겠지만요. 공부 요령만 파악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64번 갑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사회복지 이것도 먹고 들어가죠. 서명운동.
조례제정, 옹호하고 대변하고. 그러니까 옹호 나오면 그냥 대모, 대변자, 정치 권력, 서명운동, 조례제정, 옹호자예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또 이런 것도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옹호자지 끝. 65번 갑니다. 지역사회 실천 기준이 연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정답 5번이네요. 지역사회 권리 향상을 위해서 사회행동을 했다. 사회행동은 뭐예요?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서명운동하고 조례제정 이게 다 사회운동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옹호죠. 너무 쉽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 더 헷갈려요. 66번 갑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분석하지 마세요. 답을 찾아가야 돼요. 66번 갑니다. A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종교단체에게 예산과 지원 자원을 지원할 것을 동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원봉사자가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개발 및 동원이다라고 해서 인문학적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67번 갑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민 참여로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뭐 당연하겠죠. 사회보험 제도는 뭐예요?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은 어디서 실시해요? 국가가 실시해요. 지방분권이 아니라 국가가 실시하는 거니까 중앙 집권이 있죠.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약화되었다. 민감성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서로 잘 관찰하고 통찰하고 하는 겁니다. 강화된 거죠. 복지 수준의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건 조심하세요. 지방 분권은요. 지방자치단체장에 얼마큼 지방 분권을 위해서 얼마큼 의지가 있냐. 또 지방에 돈이 얼마큼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과천시 돈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복지 수준이 올라가요. 또 못 사는 동네는 또 돈이 없어요. 그만큼 차별화가 되겠죠.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과. 그러니까 복지 수준의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지역 간 잘 사는 도시와 못 사는 도시 간에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 포인트 잡으시고요.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지방 분권이니까 약화됐겠죠. 68번 갑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을 체크하면요. 니은, 리을이네요. 니은, 리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그렇구나. 여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요. 5년이 아니에요.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로 수립한다라고 보고요. 기억이 삑살이네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나오면 심의예요. 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한 줄 외우세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라고 보고요. 시행 연도는 전년도 11월 30일이 아니라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제출한다라고 해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69번 갑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다음 연도에 응용 문제로 나오면 이제 이런 문제 갖고 또 말장난 하겠죠. 이런 문제 갖고 또 말장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69번 갑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예요. 제목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건 대표협의체의 얘기입니다. 대표협의체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요. 전문성 원칙에 따라서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한다. 당연하겠죠. 이런 거 몰라도 당연히 전문성 원칙에 따라서 딱 떨어지네. 답이네. 5번 뭐 찍으면 답이에요.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미만이 아니라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라고 보고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여러분 보통 시군구 의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조례 나오면 시군구 의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시군구 의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라고 보고요. 70번 갑니다. 자원봉사자 추진계획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런 거 다 외워봤자 오히려 외운 거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국가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은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한 꼭지 빡 잡고요. 71번 갑니다.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중 지역사회 조직화. 조직화예요. 조직화는 묶는 거죠. 후원자 개발을 했다. 후원자를 개발해서 후원자들을 묶는 거예요. 조직화는 후원자 개발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개발은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보호의 의무다. 이런 거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그냥 이런 거는 다 외우면 오히려 아는 거 까먹어요. 그냥 후원자 개발은 조직화구나. 끝.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거는 무슨 기능 이거 다 하면요. 이게 미쳐버려요. 이런 거 한 문제 틀려도 돼요. 아는 것만 맞아도 8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한 문제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면 찍으세요. 버리세요. 아는 것만 풀어도 합격 충분합니다. 72번 갑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용, 니은, 리을이네요. 가볍게 터치하고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다. 영업활동하는 겁니다. 돈 벌어야 돼요. 조직 형태는 민법에 따른 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 등이 있다. 당연하다.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근로자를 거쳐. 그렇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니까 뭐예요? 근로자에 해당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는 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 왜? 근로자와 관계 있으니까. 한 꼭지 빡 잡으면요. 공부 겁나게 재밌습니다. 간결하고 심플하고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고 합격해야 됩니다. 73호 갑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1급을 따기 위해서 5년 동안 책을 다 외워서 공부해서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미친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체대 이거는 참여 수준이 높은 거죠. 이거는 인문학 상식이에요. 의사결정권 행사 가장 높겠죠. 계획단계 참여했으면 높겠죠. 그 다음에 조직 대상자 높겠죠. 단순 정보 수자 단순하니까 가장 낮겠죠. 거꾸로 나올 수 있어요. 지역사회 복지제 지역주민 참여 수준이 낮은 것부터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문제 잘못 읽어서 의외로 틀린 사람 많아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높은 거 그렇고 낮은 건 반대겠죠. 74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목적, 지향적, 조직적 활동이다. 당연하겠죠. 목적 지향적이니까요. 딱 떨어지죠. 이건 인문학 상식이에요. 한글만 읽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은 왜 틀릴까요? 너무 생각해서 그래요. 사회복지사 전문가 중심의 활동이다. 전문가 중심이 뭐예요? 사회복지사 관련된 사람 다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쭉 읽다가 목적 지향이 당연하지. 정답 2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동향, 전달체계 우리 많이 배워요. 복지허브는 뭐예요? 통합이죠. 통합은 뭐예요? 복지허브화 확대된 거죠. 축소가 아니라 확대지. 오케이, 정답 3번 찍고 넘어가고 나는 합격이네. 그래서 믿음 천국 불신족 여러분 스스로 믿고 답을 포인트만 연결해서 찾으면요 합격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 강의 마치고요. 저는 다음 3교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